네, 이제 정형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P 과정. 이 장에서는 정형 데이터에 대한 그 마이닝 분석 기법으로 우리가 예측 모형과 분류 분석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이 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자료를 의미하죠. 먼저 데이터 마이닝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흔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지식 발견이라고도 불리고요. 그 외에 어떤 지식 추출 또는 정보 수학 또는 정보 고고학, 데이터 패턴 프로세싱 등으로도 불리워요.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가 대부분 이런 통계학자들과 데이터베이스 학자들이 MIS 분야와 경영 분야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관련 용어로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징,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OLAP, 지식 경영 등을 좀 더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어떤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일일 거래 데이터라든가 고객 데이터라든가 상품 데이터 혹은 각종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의 고객 반응 데이터 등과 이외의 기타 외부 데이터를 포함하는 모든 사용 가능한 원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감춰진 지식, 기대하지 못했던 경향 또는 새로운 규칙 등을 발견하고 이를 실제 비즈니스 의사결정 등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일련의 작업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의사결정 나무, K-민즈, 그 다음에 연관 분석, 회귀 분석, 라지 분석, 최근접 이웃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분류라고 해서 이제 우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사실을 분류하고 범주하고 등급으로 나뉘죠. 분류라는 것은 어떤 새롭게 나타난 현상을 검토해서 기존의 분류, 정의된 집합에 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분류 작업이라는 것은 잘 정의된 그런 분류 기준과 선분류되어진 분류 집합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결국은 이 분류 작업을 통해서 모형이 구축이 되면 그 모형을 이용해서 분류되지 않은 다른 현상들을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류기법으로는 주로 의사결정 나무가 사용이 되고요. 또는 메모리 베이스드 리즈닝 등이 주로 쓰이고 링크 어널리시스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분집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질적인 그런 모집단을 동지성을 지닌 그룹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라벨링이 있는 것은 분류고 라벨링이 없는 것은 분집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군집과 분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군집은 선 분류되어 있는 어떤 기준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미리 정의된 기준이나 예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레코드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다른 레코드와의 유사성에 의해서 그룹화되고 이질성에 의해서 세분화된다라는 것이죠. 군집은 주로 데이터 마이닝이나 모델링의 준비 단계로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군집은 어떤 시장 세분화의 첫 단계로서 판촉 활동에 가장 반응률이 높은 고객들을 선별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구매 습관이 유사한 그룹별로 사람들을 분집화한 다음에 각각의 그룹별로 가장 효과적인 판촉 방법을 계획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측은 forecasting이라는 주로 이제 예측, 미래 양상을 예측하거나 미래의 값을 어떤 추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이제 분류하고 예측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예측을 한 후에 분류를 하게 되고 주로 이제 두 가지로 예측을 하게 된다면 이거 아니면 저거군요. 어쨌든 이제 그 라벨링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 값을 예측을 해서 분류한다라는 개념이 되니까 약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관 분석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장바구니 분석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식료품 가게에서 함께 구매될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장바구니 분석이다라고 해요. 장바구니 기술을 써서 현재의 데이터가 내포하고 있는 경향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분석 대상이나 뭐 활용 목적 이런 표현 방법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사용하는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데이터 마이닝 도구가 매우 다양해서 체계화돼 도입 환경에 따른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분석 결과의 품질은 분석가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네. 분석 대상의 복잡성이나 중요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이제 분석 대상의 복잡성이나 이 중요도가 높으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통계학 전문가와 대기업 위주 시장, 쓰기 힘들고 단순 반복 작업이 많아서 실무에 적극 이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한 추출, 가공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경영진과의 어려운 소통, 데이터 핸들링에만 쓰이고 신뢰가 부족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해보시면 어떤 이런 일들이 실제 비일비재에 발생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의 추진 단계를 봄으로써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방법론하고 뭐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목적을 정의해야겠죠. 그리고 목적을 당연히 분명히 해야 되고 왜 쓰는지 여기서부터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쓸지 어떤 데이터를 정의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목적 정의 단계부터 이해 관계자가 동의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은근히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중에 작동을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고 필요하다면 보강해서 데이터 양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죠. 데이터들. 그리고 IT 부서와 협의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또 실무에 가면 상당히 많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협의가. 가공도 상당히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중요 변수를 뽑아내야 되고 추출해야 된다는 필요한 변수가 다 모든 변수를 쏘는 게 아니라 핵심 변수만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일정도 잘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우리가 앞 단계까지 거쳐 준비한 데이터 마이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목적하는 정보를 추출해야 되고요. 이 적용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1단계에서 이미 결정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 모델을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필요한 값을 지정하시고요. 어떤 기법을 활용하고 어떤 값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가의 전문성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데이터 마이닝 적용 목적이라든가 보유 데이터, 산출되는 정보들에 따라서 적절한 소프트웨어와 기법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검증은 마이너로 추천 정보를 검증하는 단계이고요. 테스트 마케팅이나 과거 데이터 활용은 가능하고요. 검증했으면 자동화 방안을 IT 부서와 협의해서 상시 데이터 마이닝 결과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경영진에게 기대 효과를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데이터 마이닝을 위하면 데이터를 분할해야겠죠. 그죠? 검증을 위한 일반적으로 데이터 우리가 8대2 정도로 7대3 정도로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데이터가 많을 때는 8대2 정도입니다. 그 검증 데이터 안에서도 검정이 있어요. 이거는 미세 조정 저체 그 모델이 또 하나만 만들면 안 되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모델들의 어떤 검정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모델. 그래서 80으로 잡은 다음에 거기 내에서 50대 30으로 또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델이 잘 적합하게 만들어졌는지 테스트용 시험용 데이터를 또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충분치 않다 그러면 이제 8대2로만 그냥 구분해서 우리가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K 크로스 폴딩이라고 해서 K계, 주로 K를 10을 쓰는데요. 교차 검증이다라고 그러죠. 교차 확인, 교차 검증이다라고 해요. 자, 검증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죠. 그래서 교차 검증을 통해서 모형을 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엔 또 구축용과 시험용으로만 분리해 사용하는 추세고요. 평가 부분은 데이터 마이닝 프로젝트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적합 모형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모형의 대안을 놓고 어느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가장 보편적 기준은 바로 손익비교다라는 겁니다. 모델링 또한 변경 주기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흐름이 이제 계속 바뀌고 한번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모델 계속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모델링은 변경 주기가 있다라는 거고 근본적으로 정확도의 편차가 급증하는 시점에 실행을 해야 되고요. 분류 같은 경우는 최소 1년에 2번 해야 되고 연관성 규칙은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서 일주일이나 1개월에 따라서 해야 되고 예측은 일주 월 단위 모델링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거죠. 성공적 데이터 마이닝 핵심은 전반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 프로세스에서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발생돼서 변형이 축적되는지 이해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 가능해야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팩트와 특이사항을 파악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고 마트를 또 잘 만들어야 되고요. 자동화해야 되고 모델링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전체 데이터 접근하지 말고 샘플링 데이터로서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 분석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분석은 반응 변수라고 우리 종속 변수라고 알려진 그런 다별량 자료를 이용해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 및 분류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인데 반응 변수가 이제 범주인 경우 예측 모형은 새로운 자료에 대한 분류가 주 목적입니다. 반응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는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측과 분류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측 및 분류 기법은 목표 마케팅, 성과 예측, 의학 진단, 사기 검출,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이는 분류 분석 모형으로는 우리는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형, 그다음에 신경망, 그다음에 의사결정, 앙상블 이런 걸 비롯해서 규칙 기반 분류, 사례 기반 분류, 인저 비움 분류, KNN이라고 합니다. 베이지안 나이브 베이지안 분류 모형, SVC, 서포트 벡터 머신, SV, 그다음에 유전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로지스틱부터 볼 건데요. 로지스틱은 반응 변수가 범주인 경우에 적용되는 회귀분석 모형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설명 변수가 값이 주어질 때 반응 변수의 값의 속할 확률이 얼마인지를 추정해서 예측하는 그런 거죠. 추정 확률을 기준치에 따라서 분류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두 집단일 경우죠.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걸 이제 성공 확률이라는 라짓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요. 두 개 집단이지만 그 이상의 집단도 로지스틱 회계로 가능합니다. 어디로 분류될 것이냐. 성공 가능성 있는 것으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하죠. 상당히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통계 알고리즘이죠. 회계와 유사하죠. 근데 이제 종속 변수가 명목척도로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명목척도로 측정된 범주형 실적 변수인 경우에 쓴다라는 게 차이죠. 일반 회계 분석과의. 의사나무 결정은 이건 이제 실습해보면서 하면 되고요. 분류 함수를 의사결정 규칙으로 이루어진 나무 모양으로 그리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기 실습이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바로 할까요? 네. 여기 로지스틱 회계부터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을 이제 키시고요. 네, ADP 실기 실습 이제 전용 데이터 마인이다라고 해서 새로운 하나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N 누르면 되고요. 컨트롤 S 눌러서 여기에서 이제 로지스틱 회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리스 자료를 가지고 할 거고요. 전에 있는 데이터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플로우고요. 아이리스에서 이제 두 가지만 좀 뽑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셋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용하고요. 아이리스에서 스페시즈가 세토사인 거와 스페시즈가 버지 컬러인 두 개만 가지고 해서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걸 뽑아서 A라고 만약에 넣으면요. A가 이제 나오죠. 버지 컬러와 세토사인 것만 나옵니다. 그럼 얘가 이제 클래스로 보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안에 그러면 A에 스피시즈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를 벡터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얘의 클래스를 보면 벡터네요. 그럼 따로 뭐 벡터로 바꿔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A의 스트럭처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스페시가 팩터형 변수이니까 세토사를 1로 y 값을 1로 놓고 그 다음에 버지 컬러를 2로 한번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죠, 여기서. 네.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계를 적용할 때는 이 버지 컬러를 얘가 2니까 얘를 모형화하니까 좀 더 요건 이제 해석을 잘 보셔야 돼요. 이때는 이제 GLM 함수 씁니다.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모형은 GLM 함수 써요. 그리고 패밀리 바이너리 옵션을 쓰고요. 썸머리 함수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LM을 쓰고요. 여기 y값이죠. y값은 스피시즈고요. 필더에서 세팔랭스 데이터는 A에 있고요. 패밀리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 바이노미얼이 바로 2항. 이렇게 하면 로지스틱 회기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다라고 하고요. B에 대한 썸머리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로지스틱 회기 모형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P 값이 여기 while 여기 세팔 랭스 값에 대해서 개수죠. 그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P 값 0.05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회계 개수 검정에서 P 값이 거의 0이니까 세팔 랭스가 상당히 유용한 그런 변수다라는 거고, 요 세팔 랭스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버지 컬러가 5 y가 2 보지 컬러 1 확률은 5.14 여기서 값을 보시면 그거죠, 그죠? 네,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다 익스포넌트를 해야 되죠.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는 그 아츠는 하고요. 그 아츠를 갖다가 우리 할 때는 그 노지 시그모이드 함수로 하기 때문에 익스포넌트 함수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5.140 요 값을 넣어주면 되고 그 배만큼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170배 정도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잘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여기 마지막에 제시된 이 널 데비안스라는 것은
그 절편만 만약에 포함했을 때, 그죠? 인터셉트 여기만 포함했을 때 모형은 완전 모형으로부터의 이탈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편만 포함하는 모형의 완전 모형으로부터의 이탈도를 나타내고요. 그거에 대한 P값은 이건 또 계산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99라고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카이스퀘어에 대한 걸로 하면 0.05보다 0.05보다 훨씬 작을 거예요. 그래서 유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널 데비언스. 그 다음에 레지듀얼 데비언스도 예측 변수가 세팔 랭스일 때 세팔 랭스가 추가된 적합 모형의 이탈도를 나타내요. 그게 이제 네. 카이스퀘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이제 저겁니다. 저기 자유도, 그죠? 자유도. 그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이것도 카이스퀘어에 대한 그 P값이 0.05보다 작게 나오면 유의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계수를 볼 수가 있는데 코이피션트로 볼 수가 있죠. 네, 아까 여기 나왔던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팔리스 아까 5.14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170배 정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회계에서 B와 그러니까 B가 아니라 베타와 아츠 증가량 익스포넌트 베타에 대한 신뢰 구간을 우리가 또 구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코인피션트 인터 신뢰 구간이니까 코프인트입니다. 코프인트. 그 함수가 있습니다. 인터벌이겠네요. 간격, 그죠? 컴피던스 인터벌. 그래서 B에 대한 거고 파라미터가 세팔랭스다. 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구간이 나오죠. 이 값이 아니라 또 여기서 익스포넌트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익스포넌트를 씌운 값이 바로 됩니다. 아츠의 증가량이죠. 아츠라는 것은 성공 대비 확률, 그러니까 실패 대비 성공 확률을 말하는 거고요. 피티드 함수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B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좀 인덱싱으로 좀 해서요. N은 1부터 5N까지. 열은 96에서 100. 그냥 끝에만 이제 보는 거죠. 네. 이게 아트적 가능성, 어디로 더 가능성이 많이 포함이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시각화 좀 해서 해야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프레딕트 써서 B에 대한 걸 쓰고 이제 만약에 예측을 하려면 뉴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A가 요거니까
그 데이터 중에서 뭐 몇 개만 넣어주는 거죠. 벡터로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이제 행입니다. 열은 비워놓고 그리고 타입은 리스판스 응답 반응 변수니까 리스판스로 넣어줍니다. 예측을 하면 각각에 있는 거에 대한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코 컨디셔널 플롯을 쓰면 스판 랭스의 변화에 따른 범주형 변수의 조건부 분포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디셔널 플롯 이런 함수가 있고요. y 값은 스피시즈죠. 필더 x 값은 세팔 랭스고요. 데이터는 a 가지고 하면 됩니다. 네, 엔터폴레이트에 대한 NA 값을 최소한 필요로 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스페시즈 세팔점 랭스 데이터 A CD 플롯 여기서 A 달러 할까요? A의 달러에 대한 피시즈 네. 그러면 CD 플롯을 한번 나오나 보고요. A에 이게 다 있는 거죠. 8 랭스 그리고 ASPC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로지스를 이제 만들어내니까 요거냐 요거냐라는 걸로 확률로 이제 만들어내게끔 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형태를 이제 만들어 주는 함수로 이제 플롯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x 값은 이제 시퀀스에서 시퀀스 미니멈 a의 세팔랭스 맥시멈 최대 값은 a의 세팔랭스 0.1 0.1부터 해서 이렇게 시퀀스한 데이터를 0.1 차이로 해서 나오게 x값을 좀 집어넣은 다음에요. 그래프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라인즈 함수 넣어서 x값 넣어주고 1 이거 이제 공식이죠 우리가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나누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가로 열고 여기서 하나만 쓰면 되겠네요. 1 플러스 1 나누기 1 플러스 1 나누기 가로 열고 1 플러스 가로 열고 1 나누기 익스포넌트 그 값을 이제 넣어주는 거죠 우리가 아까 회귀식 값이 아까 마이너스 27점 y는 ax 플러스 b에다가 그 회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아까 요 썸머리 했을 때 그죠? 썸머리 했을 때 값 요거 그죠? 요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요 로지스틱 요 데이터 마이닝 요 교재를 또 보시면 제가 그거 좀 찾아볼게요.